그러니까 사실상 4등급대 애들도 수학 1등급 맞은 애들이 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단대부고 4등급인데 수학은 1등급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고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똑같은 일반고인데 학군지 일반고인 단대부고와 비학군지 일반고하고 사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게 고교 선택할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학별 전형변화 볼게요. 자, 현재 1시까지 안 나와서요. 서울대학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거거든요. 서울대 입학처 주요사항 안내라는 게 나왔고 연세대는 설명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연대 설명회에서 2028이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입학처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인데 대입을 미리 볼 필요가 있냐. 근데 중요합니다. 이거 고입 설명회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셔야 감을 잡으시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자세히 들으세요. 보세요. 자, 아시겠지만 서울대 교과전형 없습니다. 지역균형 교과전형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이 있는데 어쨌든 3배수, 그 다음에 서류 70, 면접 30, 수능체제 없어요. 지역균형이 수능체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없앤 거예요. 일반전형 2배수, 서류 50, 면접 50 똑같고요. 수능체제 원래 없어요. 면접이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죠. 서울대학교는 한양대처럼 정시를 30%로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발표 안 됐지만 예고했어요. 그리고 수시가 70%인데 교과도 없고 논술도 없잖아요. 학종이 70%예요. 무슨 말씀이죠?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이 70%다. 서울대학교 전체 모집 정원의 70%가 수능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지역균형은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 체제가 지역균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들은 수능과 연관성이 없어요. 여기는 서류하고 면접, 여기도 서류 면접인데 아마 이건 학생부 기반 면접이 지역균형일 거고요. 이거는 서울대가 예고한 각종 융합형, 창의 융합형 면접, 분석형 면접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면접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대가 좀 열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서울대는 특히. 자, 정시 30%는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거든요. 자체예요, 자체. 근데 자체 1단계가 이제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본인이 합불 발표 날 때 내가 1단계 된지 안 된지 표시해주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1단계 등급이거든요. 근데 2단계는 100분위를 활용해서 좀 어렵겠지만 동점자가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수능 60에 교과 영역 평가가 40이기 때문에 예전에 일반 전형이 수능 80에 교과 영역 평가 20이었는데 수능의 영역을 좀 줄이고 교과 40 늘렸거든요. 늘렸기 때문에 이 학생부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서 3단계가 6단계로 갔기 때문에 서울대에 갈 친구들은 수능도 잘해야 되고 교과도 잘해야 되고 이 안에는 종합전형 서류도 괜찮아야 정시 때도 득을 볼 텐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서울대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무리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 학부지만 지금은 서울대 말고 의찬약수라는 대안들이 전국에 의찬약수가 많잖아요. 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만약에 지나치게 교과학력 평가가 첫 해에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수능은 잘하는데 교과 낮은 애들이 서류가 좀 안 좋은 애들이 서울대 기피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커트라인이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수능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대 의도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학교가 이 입시호강을 만들어도 사실 이 입시호강의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걸 지원하는 지원자, 수험생이고요. 부모님들의 생각, 수험생의 생각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두고 봐야 될 일이다. 말씀드리고 의과대 수의과대는 교과학력 40이 아니에요. 20이고요. 인적성 면접이 20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의 영향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애들이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수능은 뭐 거의 아시겠지만 만점 가까이 아주 예전에 한 4년 전에는 걔가 아마 서울대에 30명 가까이 정시였는데 그 친구 꼴등 같은데요. 4개 틀렸는데 서울대에 붙었어요. 약간 수능이 어렵긴 했지만 걔가 모의 지원상에서도 꼴등이었고요. 자기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서울대 의대 4개 틀렸는데 어쨌든 재수생인데 붙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중반에서 4개 틀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꼴등이 맞을 거예요. 꼴등이 맞는데 과감하게 지원해서 꼴등으로 붙었는데 근데 등급하고 100분이기 때문에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도 꽤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표준 점수를 썼거든요. 이건 약간 어려우니까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근데 연대입니다. 연대는
교과 전형은 추천 단계, 추천형이 교과 100이 아닙니다. 서류 2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 있고 서류 면접인데 둘 다 면접을 무조건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국내 파일들이 주로 가는 게 종합인재고, 그 다음에 탐구인재는 일부 국제나 일반의 아주 적은 모집 단위 정도만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논술은 연대는 논술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거든요. 수능 전에 봤는데 수능 끝나고 봅니다. 수능 끝나고 보는 걸로 바뀌었고, 수능 최저 기준 없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자세히 보세요. 수능에서 서울대처럼 학생부 정성평가 예고됐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니까 세특이나 내신 보겠죠. 그 다음에 출결도 봐서 정성평가 하겠다고 예고가 된 상태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정시 때 연대는 이걸 좀 빨리 내놨거든요. 자, 인문계열 빨간색, 국어하고 사회, 국어 30%, 여기 보시면 사탐 20%죠. 그러니까 국어하고요, 사탐이 합쳐서 50%예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어때요? 수학하고 과학 보시죠. 수학이 30%, 과학이 20%잖아요. 수학하고 과학 합쳐서 50%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의대, 약대, 치대, 그 다음에 공대 가려면 무엇보다도 뭘 잘해야 됩니까? 수학하고 통합과학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50%예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비중이 문과학과가 서로 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똑같은 과목을 봐도 반응 비율이 다른. 예전에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똑같은 과목인데 반응 비율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아시고 이과 문과가 명확히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하고 중앙대인데, 자, 고대 먼저 설명할게요. 고대도 1시까지 안 내놔서 입학자 설명에서 본 예고안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원래 이랬어요. 80, 20에다가 90, 10이었다가 다시 교과 80, 20으로 돌아가서 서류 비중이 다시 커졌다. 예전처럼. 그래서 100% 교과는 없다. 교과 80, 서류 20.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서류 들어간다고요. 종합 전형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어요. 학업 우수는 면접이 없었는데 면접을 집어넣었고요. 계열적 합은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 없고 서류 10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얼마냐가 관건이고요. 논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고려대는 역시 8학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능 100% 전형을 살려놨습니다. 고대의 취지를 보면은 크게 변동을 주지 않고 입시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수능은 100%를 살려놨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수능 100% 보겠다. 아마 예전처럼 보시면 이게 인원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한 1000명 넘을 거고요. 수능 80, 교과 20이 한 400명대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다? 자, 고대는 수능만 잘 보면 간다. 뭘로? 정시로 간다. 그러니까 고대는 정시에서 통로를 아직까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정시에서 가장 큰 학교는 서울대고요. 연세대학교도 크게 비중을 둘 것 같진 않고요. 고려대학교는 수능 100%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학군지 일반고를 선택할 때 학군지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으면 수시로 가겠지만 여기 학군지 일반고는 아시겠지만 내신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여기 학군지 일반고에서 남고 중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단대부고잖아요. 단대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걔네가 이제 보통 한 380명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물학평에서 미적분 1등급 맞은 애들이 한 108, 104명, 100명이 넘습니다. 확통 1등급 맞은 애들도 한 2, 30명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합치면 한 13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380명 정도에서 130명이니까 사실 거의 30% 가까이가 3월달 학력평가, 고3 모의고사예요. 학평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130명 가까이가 수학 1등급을 맞은 겁니다. 30%라는 게 뭐예요? 9등급제에서는요. 1등급 4%, 2등급 12%, 그 다음에 3등급이 23%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4등급대 애들도 수학 1등급 맞은 애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단대부고 4등급인데 수학은 어때요? 1등급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고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똑같은 일반고인데 학군지 일반고인 단대부고와 비학군지 일반고하고 사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게 고교 선택할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학교 들어갔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애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내신에서도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애가 많지 않겠어요? 그럼 내신 4등급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1등급을 맞는다. 수학에서는. 그럼 수학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니까 이 일반고를 선택할 때는 수학을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 이 학교에서 내신은 좀 어렵다. 무슨 얘기죠? 이 학교 가게 되면은 내가 수시로 갈 가능성보다는 정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단대히 보고만 그러겠습니까? 휴문고도 마찬가지고 중등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 학교 가가지고 최상위 대학을 내신으로 수시로 가기 어렵다면 이 학교 들어갈 때는 약간 정시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2028 대입변화에서 정시에서 우리가 길을 터준 학교를 자세하게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한 10개 대학까지, 또 우리가 가고 싶은 의찬약수까지 다 보시고, 아, 정시가 이 정도 인원을 뽑는데 여기서 보니까 학생부 영역이 별로 없다. 뭐 그러면 우리 애는 만약에 여기서 최상위권 내신을 못 받으면 그냥 정시로 가면 되지. 그럴 때 8학군 일반고를 선택해도 괜찮다. 근데 우리 애는 그게 아닌 거예요. 수시로만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8학군 일반고 선택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탈대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탈대치 어디로 갈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강동구로 가실 거냐? 아니면은 광진구로 가실 거냐? 성북구로 가실 거냐? 아니면 아예 경기도로 빠질 거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언제 해야 돼요? 어차피 서울, 경기도는 둘 다 지역 인재가 안 돼요. 농어촌도 어차피 6년 안 맞추가 안 되죠. 다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지만 내신이 좀 쉬운 지역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수시로만 가야겠다는 친구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곰곰이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아주 재밌게 많이 했어요. 중앙대가 최근에 논란의 중앙대였죠. 학종 49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수능 50일 서류 49로 학생부하고 수능이 거의 반반 정도의 전형을 만들었다가 좀 쉽게 말하면 갑자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어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 뭘로 바꿨어요? 정시를 수능 67, 서류 33으로 수능이 훨씬 비중이 높은 걸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요건 포기하지 않은 게 등급과 수능 체제로 활용하겠다. 중앙대도 예고안은 나왔지만 전형 계획은 아직 안 떴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인원이 되게 적어요. 실험적이기 때문에 중앙대도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250명 정도, 251명이니까 적은 인원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전형인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다 알아요. 성균관대가 사범대를 아예 올해 고3부터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수능 체제로 활용하고 종합전형 비슷하게 사범대를 정시에 그렇게 뽑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전형이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때요? 1459명 있죠? 수능이 89고 출결이 10일이에요. 개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앙대. 하지만 개근에 준하게 잘 학교를 다녔다면 수능 89 사실상 뭐예요? 출결이 문제 없으면 수능 100%하고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출결이 약간 문제가 있으면 점수가 약간 하향전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59명은 표준 점수를 쓰니까 중앙대학교도 사실상 수능 100% 전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까지 중상위 대학 이상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정시의 통로가 살아있다. 정시를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짧게 보면은 교과는 중앙대는 심플해서 출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과 90, 출결 10. 그 다음에 탐구형학 쪽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검정고시 지원 불가. 검정고시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근데 모두의 학종은 검정고시도 돼요. 근데 인원이 384명이고요. 탐구형학 쪽은 499명,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인원이 많아요. 많은데 검정고시 지원 불가니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학생은 여기 있는 탐구형학종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앙대학교의 이 정책이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건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를 중간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왔을 때 수능 100%는 관련이 없어요. 논술도 논술 100% 관련이 없는데 만약에 정시에 교과가 들어간 거나 서류가 들어갈 때, 물론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냐, 동점자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약간 문의해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재학생은 2번 볼 수 있는 재학생 논술이 있고요. 네, 모두의 논술인데 지금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등이 고민해야 할 고교 선택과 관련한 입시 전략은 일단 교과 성적 관리를 어느 고등학교에서 할 거냐, 이 학교는 과목 선택이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이 학교는 학생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수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